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요 영화 동해 번쩍 서해 번쩍입니다. 당연히 동해 번쩍 서해 번쩍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은 영화관에서 저 혼자 본 영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 바보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제가 혼자 봤거든요. 사실 그리고 부모 바보라는 영화도 저의 마음에는 잘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영화를 봤는데,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어설프게 비춘 아픈 청춘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우선 면접을 보는 한 여자가 나오고 꿈이 뭐냐는 일상적인 알바 질문에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데 커피 만드는데 꿈이 필요하냐? 라고 되묻는 사회성이 약간은 떨어져 보이는 대답을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카페 알바에서 떨어져 보이고 반대로 카페가 아닌 회사에 면접을 보고 온 당찬 모습의 여자를 보여줍니다. 이 여자는 이번에는 최종 면접까지 갔고 분위기도 좋았으며 이번에야말로 잘 될 것 같다며 엄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취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때 카페에서 면접을 본 여자가 문을 열고 오면서 둘이 친구이면서 룸메이트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들은 간밤에 꿀꿀함을 떨쳐내고자 즉흥적으로 바다를 보러 떠납니다. 밤새 달려서 새벽에 도착한 동해는 끝이 맹할 정도로 추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고 일출에 소원을 빌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둘은 깜빡 잠이 들어서 높게 떠있는 해가 둘을 반겨줍니다. 이때 카페에서 면접 본 여자, 그러니까 설희는 바다를 본 것만으로 만족을 하지만 내심 실망한 여자, 그러니까 설희의 룸메이트이자 회사 면접을 본 화정은 뭔가 먹자고 합니다. 그런데 짠내 나는 천춘 마냥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데요. 그리고 화정은 설희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보증금을 다 들고 있는 화정이 이제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처럼요. 이제 회사도 붙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새롭게 지내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설희의 입장에서 이거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둘은 크게 싸워서 찢어지게 되는데 영화는 여기서부터 좀 투박해집니다. 이제 설희와 지안 그리고 화정과 하나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자, 우선 한 스토리, 그러니까 설희와 화정의 스토리를 끝내지 못한 채 두 개의 스토리로 찢어진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스토리, 즉 세 개의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냐? 아닙니다. 각각 따로따로 놀면서 이어가다가 각각의 투박한 결말 두 개와 그나마 유의미한 결말 한 개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말인데요. 이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는 건드리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잘 제시하거나 잘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고 뭉뚱그려서 이제는 끝? 이런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회 문제는 학교폭력,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취업이 잘 안 되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청년 문제, 혹은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청년 문제, 혹은 살인적인 서울 집값 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오기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제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나열에 그칠 뿐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라인 하나하나를 쭉쭉쭉 밀고 나가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때쯤 갈등의 절정이 될 것 같으니까 뚝 끊어버리고 다른 스토리 넘어가고, 여기서도 갈등의 절정이 될 것 같으니까 뚝 끊어버리고 다른 스토리를 넘어가고, 그러다가 어설프게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시종일관 미적지근한 태도로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탄생했어, 짜잔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는 헛웃음이 좀 나왔는데요. 우선 하나와 화정과의 관계는 화정이 일방적으로 다가갔다가 화정이 면접에서 낙방을 하자 잔뜩 예민해져서 화정이 관계를 뿌리치고 하는 모습들은 정말 하나보다 어린이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면접에 붙을 줄 알고 얼음처럼
아이처럼 살아보겠다면서 혼자 살기를 자처했던 화정이라서 더욱 아이 같은 모습이 부각되어 보였습니다. 설이와 화정과의 관계는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이도 저도 아닌 것의 끝판왕으로 결말을 맞이합니다. 결국 화정은 다시 설이를 찾았고 면접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아침에 일도 아무것도 아니랐다는 듯이 익숙하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과도 서로하게 하지 않은 채 또 붙잡지도 않은 채 화정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고 설이는 지안에게 가버립니다. 근데 그나마 유일하게 끝을 맺은 설이와 지안의 관계 또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말입니다. 이 둘은 기전은 다르지만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이력이 있고 만나는 기간은 정말 매우 짧았으나 좋은 인연이 돼서 몇 년지기 친구도 저버리고 가버릴 만큼 친근해져서 소중한 신경 쓰이는 사람이 되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고 더 큰 우산과 편지를 선물하고 또 답장이 오며 지아는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의 장례식에 가고 설이는 무작정 달려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하는 그런 것으로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 스토리는 너무 난잡하다고 볼 수가 있고 사회 문제를 다루지만 이상하리만치 해결은 되지 않고 그렇다고 제시를 잘했냐 그것도 잘 못한 도대체 왜 제목이 동해번쩍 서해번쩍인지 모르겠는 동해번쩍 서해번쩍에 대한 한 줄 평은 나의 상처를 알기에 물을 수 없고 너의 상처를 모르기에 물어보는 아이러니입니다. 잔점수는 6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